퀄리티비 성형입니다. 토트넘이 AC 밀란 원정 경기로 챔피언스리그 16강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홈에서 열리는 2차전은 3월 9일이니까 꽤 좀 시차가 있죠. 그 사이에 부상자들이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토트넘? 어느새 부상병동이 된 토트넘입니다. 콘테 감독이 경기 하루 전 인터뷰에서 행운이 우리를 벌였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콘테 감독 역시도 수술 후에 지금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지를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 감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토트넘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콘테 감독의 밀라노 원정 전적 상당히 좋습니다. 역대 20번 밀라노 원정을 갔었고요. 여기서 14승 5무 1패. 예, 승률이 70%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AC 밀란 상대로는 14전 10승 3무 1패, 한 번밖에 지질 않았고, 인터 밀란 상대로 한 원정, 이 산시로 경기장, 주세페 메아차 경기장, 요 밀라노 경기장을 이 두 팀이 같이 쓰니까 아무튼 요 경기장에서 치러졌던 20번의 경기에서 14승 5무 1패. 인터 밀란 상대로는 한 번도 안 졌네요. 하여튼 AC 밀란 상대로 한 번 졌다고 해도 사실 이 경기장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승률, 비긴 거 빼기 승률만 따져도 무려 70%입니다. 자, 홈 경기까지 포함을 하면, 인터밀란 감독이었으니까 홈 경기까지 포함을 하면 59전 39승 12무 8패, 상당히 좋은 편이죠. 아무튼 콘테 감독에게는 상당히 자신만만해도 좋을 만한 그런 원정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단이 정말 너덜너덜합니다. 예, 결장자 목록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요리스 선수 무릎 부상으로 못 나오고요. 세스뇽 햄스트링 부상, 페리시치 무조건 선발 가능성이 높죠. 자, 이브 비수마 발목 수술했고, 벤탄쿠르 그 다쳐가지고 또 이제 무릎 십자인대가 나가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호이비에르도 못 나옵니다. 호이베르가 지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옐로카드 누적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좀 상당히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빠졌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상당히 토트넘 팬들의 걱정을 좀 키우는 그런 요소인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좀 변화를 안 줬고 상대가 예측 가능한 전술을 들고 나왔던 콘테 감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이탈자가 많은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레스터 상대로 정말 뜻밖의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전술적인 변화를 주면서 전화 이복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따 제가 콘테 감독 인터뷰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콘테 감독이 그렇게 좀 적극적인 변화, 막 그 깜짝쇼 이런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전화위복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로서 가능한 중앙 미드필드 조합, 여기가 제일 크죠. 벤탄쿠르 부상으로 나가서 곧 난리인데 호이비르까지 이 경기 못 나오니까, 또 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잠그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런저런 걸 따질 때가 아니긴 하네요. 지금 뭐 사실상 1군에 남아있는 유이한 중앙 미드필더 딱 두 명밖에 없으니까, 파페사르하고 스킵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두 명의 조합은 서로에게조차 굉장히 생소한 그런 만남이죠. 수비는 몰라도 공격적으로도 기대가 쉽지 않은 콤비네이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해리케인, 해리케인을 약간 공미처럼 활용을 하고 손흥민을 앞에 세우고, 요런 패턴, 네, 히샬리송 손흥민을 앞에 투톱을 세우고 그 아래 해리케인을 쓰는, 이렇게 약간 역삼각형 3톱을 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쿨루셉스키를 윙어가 아니라 이제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손흥민과 케인의 투톱 형태, 그러니까 이런 3톱, 기존의 예측 가능한 3톱보다 약간 변화를 주면서 중원에서 볼 배급이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렇게 케인 카드를, 크립스키 카드를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변화를 안 줄 것처럼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는 이유는 콘테 감독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서 이제 에릭 다이어의 수비형 미드필드 전진 배치 가능성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콘테 감독이 그런 전진 배치, 다이어 전진 배치 같은 전술 변화를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다. 모든 일들이 너무 빠르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부상자가 너무 급박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훈련에서 뭔가 점검을 해볼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또 콘테 감독은 검증되지 않은 시도를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서 해법은, 솔루션은 두 어린 선수들 스킵과 파페사르에게 있다. 이게 두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줄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아마 그런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건 뭐 경기 내용하고 상관없으면 콘테 감독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탈리아하고 잉글랜드에서 받는 압박, 이게 이제 경기의 압박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담감, 그 레벨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축구는
팬들과 또 팀들이 종종 전쟁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인데 잉글랜드 축구는 스포츠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팬들이 들을 때 어떻게 이걸 좀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AC 밀란이 더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런 어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리그와 자신의 어떤 고국의 리그를 이렇게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봤고요. 자, 손흥민 선수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원정에서 모두 4번 뛰었습니다. 선발로 안 나온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뭐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네, 2무 2패고요. 득점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탈리아 원정 와서는 아직 골을 못 넣고 있어요. 홈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팀 상대로 유벤투스전에서 챔피언스리그 골을 넣었던 적이 있죠. 자, 손흥민 선수는 AC 밀란하고는 첫 상대입니다. 레버쿠젠하고 토트넘을 거치는 동안 이탈리아 클럽과 모두 이제 4개 팀을 상대로 유벤투스 그리고 라치오, 인터밀란, 피오렌티나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아직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홈에서는 어쨌든 뭐 골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탈리아 팀 상대로 그렇게 수월한 손흥민 선수 커리어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수월한 경기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상대팀 AC 밀란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팀입니다. 특히 우리가 챔스 생중계를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시작했던 박지성 시대 그러니까 펩이 등장하기 이전 유럽 축구에서 사실 그 굉장한 위압감을 보여줬던 팀이죠. 퍼거슨의 맨유와 함께 유럽을 지배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럽적인 특히 안첼로티 감독이 이끌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 전술 요게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는데 현재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자체가 벌써 9년 만이라 그래요. 2013-14 시즌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지금 올 시즌에 리그 성적도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순위 자체는 괜찮아요. AC 밀란이 지금 세리아에서 5위인데 보시다시피 1위 나폴리. 이 나폴리는 다시 봐도 놀랍네. 알고 있는데도 순위표 보니까 정말 압도적이네요. 22경기를 한 상태에서 2위랑 15점 차니까 승점이. 와, 이건 앞으로 5경기 동안 한 번도 안 이기고 2위가 5번을 이겨야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승점 차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제 밀란이 5위이긴 합니다만 3, 4위하고 승점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란이 최근 흐름은 좀 나쁘긴 하지만 세리아에서 순위 자체는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때 지난 주말에 토리노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루 선수의 활약이 좀 있었고 아무튼 밀란 더비를 포함해서 그 이전까지는 무려 4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컵대회를 포함해서 7경기 연속 무승을 달리고 있던 팀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부진한 상태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싶어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데 특히 이제 그 사이에 인터밀란한테 밀라노 더비를 2번이나 졌어요. 1월 19일 슈퍼컵에서 0대3으로 참패를 했고 2월 6일에는 0대1로 졌고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막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축구 전문 매체 DS 애틀레틱에서 이제 밀란의 최근 부진을 이제 그 분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월드컵 이후에 부상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도한 전술 변화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게 이제 부진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4-2-3-1 형태로 대부분 경기를 올 시즌에 치러왔는데 피올리 감독이 최근에 이제 3백으로 전환을 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술에서 밀란의 주된 공격 노트가 측면에서 이제 최전방 올리비에 지루를 향해 올려주는 크로스인데 요거를 이제 양쪽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에 로얄 아니면 포로 왼쪽에는 페리시치가 거의 이렇게 보입니다만 아무튼 이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크로스를 저지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루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가긴 하겠지만 에이스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이제 2선과 측면을 오가는 지난 시즌 세리아 MVP죠. 하팔 레앙이죠. 이 친구가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좀 긴 편이고 1대1에 상당히 능하기 때문에 토트넘 수비수들에게 지금 큰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중미가 다 털렸잖아요. 3백하고 중앙 미드필더 2명 사이 요 공간을 레앙에게 만약에 내주게 된다면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리그 증기에서 복귀하는 로메로의 역할 굉장히 좀 클 겁니다. 지난 경기 로메로의 공백이 너무도 크게 느껴졌던 레스터시티 참패도 있었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현지 매체에서 예상한 양팀 선발 라인업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팀이 똑같이 3-4-2-1 포메이션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 쪽에는 이제 칼라브리아하고 이제 칼룰로 선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진 수비도 좀 있을 거고 이걸 좀 잘 이겨내서
챔피언스리그 모처럼 좀 골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시즌 프랑크푸르트전 멀티골 이후에 챔스에서도 활약이 그렇게 뭐 두드러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또 큰 시합 아니겠습니까? AC 밀란 원정 경기에서 본인 커리어 첫 이탈리아 원정 득점 기대를 해보면서, 네, 15일 새벽 5시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새벽 5시에요. 입중계 할 테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함께 응원하면서 보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뿔빠.